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받아 전달드리는 만큼 기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울산광역시에 사는 박민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물려줬지만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아 결국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전과 복수가 있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민철입니다. 아내와 함께 두 아들, 하나의 딸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 큰 재산을 모았고 은퇴 후에는 아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민호는 어려서부터 공부에 열심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성격이 조금 활달해서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결국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죠. 막내딸 민지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따뜻하고 부모에게 항상 살갑게 대했습니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선생님이 되었어요. 몇 년 전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우리의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들에게는 집과 상당한 재산을 물려줬고 딸 민지에게는 약간의 현금과 소규모의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민지는 저는 괜찮아요, 아빠. 오빠들이 더 필요할 거예요라며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들 민호와 준호는 각자의 삶에 바쁘다며 저를 돌보는 데 소홀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시간이 없겠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저를 멀리했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점점 더 바빠졌고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는 정말 시간이 안 돼요. 다음에 봐요. 이런 핑계를 대며 약속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준호는 사업에 몰두하느라 저를 거의 잊은 듯 했습니다. 아빠,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심지어 딸 민지마저도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지는 그나마 자주 전화라도 했지만 몸이 힘들어지는 저에게는 그마저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저는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민지가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민호와 준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민지가 자주 찾아와 위로해 주었지만 그녀 역시 직장과 가정을 돌보느라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를 자주 돌보고 싶지만 여건이 힘들어요. 그래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민지마저도 저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면 그것은 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잘못이겠지요.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들들과 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너무 변한 걸까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민호와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죄책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그들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민지마저도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게 되었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지가 다시 찾아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더 자주 올게요. 힘내세요. 민지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아들들은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지만 민지가 제 옆에 있어 주었고 그 순간만큼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원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민철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원장은 저에게 한 장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다름 아닌 제 딸 민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저희 오빠들과 의논해서 아빠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아빠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는 시설을 찾았고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민지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들들과 딸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는 형들과 힘을 합쳐 저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얼마 후, 민호와 준호, 그리고 민지가 함께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사과와 함께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저는 더 좋은 시설에서 아들들과 딸의 사랑을 받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민호와 준호가 나눈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다시 나누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호, 아빠의 재산은 이제 공평하게 나눠야 해. 더 이상 혼자 독식할 수 없어. 뭐라고?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업을 일구었는지 알아? 아빠가 날 도와준 것도 모르고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들이 진정으로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다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존재는 그저 그들의 재산 싸움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남기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아들들과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은 후에라도 너희가 서로 다투지 않길 바란다. 이 재산은 너희를 위해 남긴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길 바란다. 아들들과 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제서야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아빠를 돌볼게요. 저는 아이들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계속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바란 건 그저 자식들이 서로 사랑을 베풀며 지내는 것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식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한 제 잘못이겠죠. 이 사연을 적으며 오늘따라 먼저 떠난 아내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식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의 지혜로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자식들에게 배신당해 괴로워하는 박민철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박민철 씨가 어떻게 상황을 타개해야 할지 많은 조언 댓글로 남겨주세요.